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미국이 이제 정말 이란을 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이란 칠 듯, 이란 트럼프 재선용 재물 되나? 라는 주제로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우려했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어떤 후폭풍이 몰아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이라크 미군 시설 피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자, 이라크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격해서 미군 병사 2명, 영국 병사 1명이 지금 사망을 했죠. 그리고 중상자도 있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이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케네스 프랭크 맥켄지 미 중부 사령관이 현지 시각 13일 이라크인 미군 기지를 공격한 친이란 민병대 관련 보복 공습을 브리핑하면서 이라크 미군 기지 피격을 이란의 간접 공격으로 규정했다. 맥켄지 사령관은 미군이 이라크 내의 카타입 헤즈볼라 무기고 5개소에 전날 공습을 실시한 사실을 브리핑하며 추가 도발 시에 강력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맥켄지 사령관은 이란이 제공한 무기로 미군을 공격하는 것은 미군에 대한 이란의 간접 공격으로 규정한다. 라고 지금 이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전투부대 사령관이죠. 중부 사령관이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 이건 이란군이 직접 공격하지 않았지만 이란의 간접 공격이다. 그러니까 이란, 너희들이 우리 타겟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카타입 헤즈볼라가 공격을 했지만 결국은 이란 니들이 아니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미군 기지 피격 하루 만에 보복 공격 나선 미국이 타겟은 지금 그 카타입 헤즈볼라라고 해서 그 카타입 헤즈볼라의 5개소의 여러 가지 기지, 무기고 또 뭐 여하튼 여러 가지 5개소의 기지를 이렇게 폭격했다라고 이제 사진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카타입 헤즈볼라는 뭐냐? 레바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 중동 지역의 무장 정파예요. 헤즈볼라는. 그래서 정당입니다. 정당인데 무장을 하고 있는 정당이에요. 우리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든지 더불어민주당이라든지 이런 정당이에요. 정당은 정당인데 무장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무장정파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무장단체 이런 게 아니에요. 정파예요. 이런 정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을 이런 무장 그리고 이제 어떤 공격 행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인데 이제 시아파들이에요. 문제는 이 중동 지역의 시아파 명주가 이란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 헤즈볼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에도 헤즈볼라를 만들어서 그 헤즈볼라가 지금 레바논 대통령하고 연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헤즈볼라 그러면 레바논인데 이게 지금 이라크에 생겼습니다. 그 이라크에 생긴 헤즈볼라가 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입니다. 그런데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무장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총 하나만 살려고 해도 많은 비용이 들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란이 배후에서 지원한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이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결국 이란이 뒤에서 사주한 거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솔레이마니가 제거됐을 때 그때 같이 폭사한 사람이 바로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솔레이마니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이런 헤즈볼라, 카타이브 헤즈볼라 이런 시아파 무장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제거를 했던데 그로 인해서 이란이 보복하고 또 이따가 지금 이란은 보복을 이제 끝났는데 지금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미국의 이라크 내 군사시설을 공격했고 거기에 지금 미군 2명 또 영국군 1명, 3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금 전사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5개소의 보복 공격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방부 장관 에스퍼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정권을 위임했다. 이제 내가 결심하면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월 13일 현지 시간이죠.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무엇이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 주둔지를 공격해서 미군 사상자를 내면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며 반드시 범인들을 잡아서 처단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우리 미군이 지금 사망을 했으니까 미군 사상자를 내면 그 누구라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 이런 우리 원칙을 이번에도 지킨다. 그러니까 비록 사상자는 우리 미군 사망자는 지금 2명이지만 너희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범인을 잡아서 처단할 것이다. 했는데 중부 사령관은 이건 이란의 대의 간접 공격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란까지 지금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 그러면은 지난 이 호메이니 혁명 이후에 완전히 지금까지 계속 미국을 수십 년간 괴롭혀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두 번째 싫어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게는 이 이란이 완전히 그냥 정말 증오의 대상이죠. 그런 이란에 대해서 지금 군사작전을 한다?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지금 어쩌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죠. 왜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조차도 지금 미국의 지금 감염병 때문에 완전히 지금 메이저리그라든지 NBA라든지 이런 그 프로 스포츠를 비롯해서 모든 대중 스포츠, 집회, 행사, 공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중지가 되고 완전히 지금 올스톱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전염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국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은 그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지지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다른 뭔가 업적을 내야 되는데 그동안 미국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싫어하는 이란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에 그 누구도 지난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이란에 대한 응징을 해나간다면 이건 대단히 호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미 중부 사령관이 이제 이 지역 총사령관이죠. 경고를 합니다. 보복은 대규모 응징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우리는 범행을 저지른 이란의 대리 민병대 시설 5개소를 효과적으로 파괴했으며 우리 전구에는 지금 아이젠하워 전단과 트루먼 전단이 대기 중이다. 배후 세력은 이번 공습에 대한 보복은 대규모 응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라고 3월 13일 현지 시각이죠. 우리 시간 3월 14일 맥케인지 중부사령관이 기자회견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지지난주부터 아이젠하워 항공모함 전단이 너무나 급하게 갑자기 출항한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갈 거냐? 호르무즈 해협에 가서 트루먼 전단하고 교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 트루먼 전단하고 합세를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걸려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왜냐? 트루먼 전단이 아직 지금 그 작전해야 하는 의무 작전 기간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3개월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젠하워 전단이 급하게 지금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급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젠하워 전단이 너무나 급하게 이 지역으로 갔기 때문에 혹시 트루먼 전단하고 교대를 해서 트루먼 전단 대신 아이젠하워 전단이 중동 지역에 있고 트루먼 전단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 태평양 쪽으로 택해서 한반도 쪽으로 온다면 이 한반도 쪽에 미국의 항모전단 3척에서 4척이 집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아니냐. 그래서 과연 아이젠하워 전단과 트루먼 전단이 중동에서 만나가지고 헤어질 것이냐 같이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까지의 상황을 보면 중동 지역에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 미국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하려고 하는 곳은 우리 한반도가 아니고 이제 이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배후 세력은 그러니까 배후 세력 당연히 이란이죠. 이란 니들 이번 우리 공습에 대해서 혹시 니들이 보복하면 우리는 대규모 응징 자 항모 2척 갖다 놨어. 니들 바로 그냥 때려버릴 거야. 전면전 우리 안 해. 그냥 공습으로 제한전 할 거야. 항모 2척으로 계속 두들기면 니들 어떡할 거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항모 3개 전단이 스탠바이. 제가 이제 3개 전단이라고 적은 것은 바탄 강습 상륙 전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그 지역에 지금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이 있는데 항모 한 척이죠. 그리고 이지스함이 3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해리 S 트루먼 전단은 이지스함이 5척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3척입니다. 2척이 어디 가고 없어요. 저는 그 2척이 이 바탄 강습 상륙함을 호위하러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어디 뭐 미국 본토로 귀환했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탄 상륙 준비 전단은 대형 상륙함 3척입니다. 그 중에 한 척은 45,000톤급 와스프 강습 상륙함인데 이건 뭐 준항공모함이죠. F-35 또는 해리어 전투기를 한 20대 정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경항공모함으로 운영될 수 있고 또 해병대 상륙부대를 1000명 이상 탑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그리고 이 상륙 준비 전단 상륙함 3척입니다. 이 와스프 그 바탄 포함해서 3척인데 이 3척만 해도 지금 해병 원정대 하나가 있죠. 26MEU 26 해병 원정대가 여기 있는데 이 해병 원정대는 상륙 작전의 전초부대예요. 우리로 치면 뭐 연대급 이상의 그런 그 부대인데 미 해병대 연대급 이상의 부대 한 2,000명 이상입니다. 이 바탄 상륙 준비 전단만 해도 미 해병대 2,000명 이상을 지금 동시에 상륙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항공모함에 준하는 그런 항공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이젠하워 항모전단이 덴마크의 방공 호위함 한 척을 포함해서 5척의 방공함을 대동하고 지금 이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모전단 3척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제한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 알-우데이드 기지 이런 곳에 지금 F-16, F-15 스트라이크 이글 이런 것들이 계속 한 개 비행대대 이상씩 주둔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합해가지고 얼마든지 지금 제한적인 항공전을 통해서 이란을 압도적으로 두들길 수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것만 있냐? 이제 이 라제스 공군기지라고 포르투갈령인데 이 그 대서양 동쪽에 있는 제도입니다. 아조레스 제도라고 하는 곳에서 라제스 공군기지라고 있는데 여기에 B2 스텔스 폭격기 2대를 지금 갖다 놨어요. 미 본토에서 지금 4,000km 떨어져 있고 이 포르투갈에서는 1,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원래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이 전략기지는 영국에 있는 페어차일드 공군기지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출격을 하면은 이 유럽의 본토를 이란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탐지 능력에 탐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라제스 공군기지에서 이런 식으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면 러시아가 못 볼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순간 기습적으로 이란을 때릴 수가 있죠. 지금 B2를 2대를 갖다 놨어요. B2 아시다시피 GBU-57 강화 콘크리트 60m를 뚫을 수 있는 그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에 들어가 있어도 그거 2대가 가면 4발 그냥 꽂아버릴 수 있는 이런 B2 스텔스 폭격기를 포르투갈 앞에다가 지난주에 갖다 놨습니다. 자, 이런 공격력을 세팅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처럼 이란이 탄도미사일로 대규모 반격을 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여러 미군 기지들에게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을 배치를 했어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을 배치를 이제 세팅을 하는데 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라크 내 주요 시설 몇 개소에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몇 개 포대를 배치하기 위해서 부대가 지금 이동 중이다. 그리고 또 이들을 보호할 C램도 전개되는 중이다 라는 겁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적 어떤 그 무장 세력들이 뭐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그것을 막아낼 수는 없죠. 그럼 뭐 박격포를 쏜다든지 또는 뭐 로켓포를 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 고가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어트가 갑자기 근거리에서 날아오는 로켓포에 격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패트리어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C램을 갖다 놓는다. 이게 이제 펠링스라고 하는 20mm 군함을 방어하는 최종 방어 무기죠. 20mm 펠링스 그 기관포를 개조해가지고 시상에서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을 요격하는 요격체계인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다가 C램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국지적인 로켓포 공격 이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해서 지금 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탄도미사일로 공격하는 거 우리 이제 안 통한다 라고 준비를 시켜서 보냅니다. 방어력 강화되면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결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내가 때려도 나는 안 죽어, 안 맞아. 이런 상황이면
공격을 결심할 가능성이 아주 높죠. 내가 때려서 성공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저 반격에 나도 굉장히 크게 다칠 거야. 그게 바로 서울불바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제 공격을 못해. 우리가 북한을 때리면 북한이 서울불바다를 해버리면 우리가 너무 피해가 클 것 같으니까 우리는 북한에게 선제 공격을 못해. 이게 이제 북한이 서울불바다 협박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여기 우리나라 땅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 기지를 향해서 탄도미사일 지난번처럼 나로 다 요격해버릴 거야. 패트리어트 갖다 놓고 이제는 전부 다. 그리고 무장단체들이 근거리에서 로켓포 쏘면 CLM으로 다 막아버려. 이제 니들 우리는 얼마든지 때릴 수 있어. 이런 준비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것이죠. 왜냐? 민주당이 보기에 지난 40여 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한 이란 문제. 그 누구도 이란을 때리고 싶었지만 그 누구도 이란을 때릴 수 없었던 그 무서운 이란. 그 이란을 누군가가 때려버린다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발의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란이라고 특정했어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의회의 승인 없이는 군사작전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법안을 발의해서 가결됐습니다. 하원에서. 미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전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227표, 반대 186표로 가결됐습니다. 3월 11일 날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역시 뉴욕타임즈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연히 거부하겠죠. 왜?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는데 당연히 거부를 하죠. 내 권한을 왜 뺏어가는 거야? 미국의 대통령은 전쟁권법이 있습니다. 여기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내에 의회에 나 전쟁 시작했어 하고 보고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의회에서 그거 왜 했어? 타당성을 설명해봐 해가지고 타당하면 오케이 계속해 하는 것이고, 아니 이건 안 돼 하지마 라고 하면은 대통령은 60일 내에서만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거 안 돼 라고 해도 대통령은 바꾸어 말하면 60일 동안은 전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마음대로. 그래서 그걸 민주당에서 제안하려고 하니까 이제 가결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관측을 뉴욕타임즈가 했어요. 왜냐? 왜 민주당은 이렇게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때릴 것 같으니까. 때려서 이란을 완전히 저렇게 어렵게 만들고 제거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급상승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 4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렸는데 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냐? 이란이 아시다시피 이 전염병 감염 확산으로 국가 지도부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부통령, 장차관 어마어마하게 감염이 되어 있어요. 국가 지도부가 그냥 감염되어 있죠. 그리고 작년 연말 11월 달에 이란에서 대규모 폭동 사태가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근데 그때 일부 외신에는, 일부 보고에는 수천 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200여 명 죽었다. 근데 200여 명이라도 적습니까? 정부가 발표를 해서 200여 명이 죽었는데요. 그런 지금 상황에서 솔레이마니 때문에 그게 슬쩍 넘어갔죠. 그런데 지금 감염병 확산으로 완전히 국가 지도부가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감염 확산으로 혁명 수비대가 임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왜냐? 육군 참모총장도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이 군대 내에도 완전히 지금 패닉입니다. 이 감염병 때문에. 확진자가 검사도 할 수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런데 무슨 지금 전쟁을 하겠냐. 그래서 미군은 지상군을 집어넣지 않고 공습으로 제한전을 펼치면 내부의 봉기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지금 이미 봉기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이 아야톨라 하메이니, 이 사람이 30여 년간 지금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폭정, 그로 인한 제재, 그 제재로 인한 생활고, 또 그런데 그나마 그 지도부들의 부패,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지난 11월 달에 봉기로 이어졌었고, 그게 솔레이마니로 인해서 이제 잠시 묻혀졌는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재개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불량국가 응징 시범 케이스가 되나 라는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항공모함이 그 지역에서 트루먼 전단하고 바톤 터치를 해서 트루먼 전단이 우리 한반도 쪽으로 올지 안 올지는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트루먼 전단이 이란 앞에서 무력 시위를 하고 그 무력 시위를 하는 동안 혹시 이란이 이번 5개 소의 공습에 대해서 보복 행위가 있다면 미국은 정말로 제한전을 통해서 이란의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서 전운이 맴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한반도는 당분간은 뭐 3월 2기설 이런 건 이제 사실은 이제 힘들어지겠죠. 왜냐? 미국이 두 군데에서는 그런 군사작전을 하기 힘들 거니까요. 그렇지만은 이란이 정리가 되면 이제 남은 곳은 북한뿐이죠. 또 얼마든지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쪼록 그게 북한이든 이란이든 빨리 미국의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지를 점점 좁혀나가자. 그게 북한의 레짐 체인지를 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